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투자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SK하이닉스 470만원 갈 수 있나?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470만원이라고? SK하이닉스가 300만원이 조금 안 되는 게 최고가였는데 470만원? 갈 수 있어? 제 이야기가 아니라 470만원을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가 470만원을 이야기합니다. 47만원이 아니고 470만원이다.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뽑아내고 있는데 목표 주가가 미쳤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의 움직임을 나타내면 400만원, 370만원, 470만원, 4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일단 가볍게 제일 미니멈으로 잡은 데 어딥니까? 300만원입니다. 300. 최소한 전고가까지는 가고 그 이후에는 47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로는 최근에 약세장에서 강세장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흐름상 어때요? 하방향 추세였단 말이에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난 상한가 이후에 어때요? 분위기가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중요한데 약세장 흐름과 강세장 흐름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약세장일 때는 오전에 가장 강했다. 오전이 가장 높은 가격이고 오후로 갈수록 점점 힘을 빼는 모습을 보였다. 오전에 살짝 튀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후에 줄줄줄줄 흘러가는 모습을 보인다. 오전에 강한 모습을 보인다. 오후에 굴줄줄줄 흘러가는 모습을 보인다. 이게 약세장의 흐름 특징입니다. 그런데 강세장으로 돌아가면 오전에 내려가는 척 하죠? 좀 당겨서 볼까요? 오전에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오후에 끌어올리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전에 내려가는 척 하다가 버티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전에 내려가는 척 하다가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보여요? 흐름 자체가 최근에 좀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위기를 일단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드리고 싶군요. 첫 번째 이유가 이해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급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게 SK하이닉스의 개인 흐름과 외국인 흐름입니다. 이게 주가죠. 흐름을 좀 살펴보면 말이죠. 재밌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 주가가 올라갈 때 그리고 내려갈 때의 모습입니다. 외국인을 빼고 볼게요. 올라갈 때 어때요? 개미가 열심히 삽니다. 떨어질 때 어때요? 개미가 열심히 삽니다. 똑같죠? 외국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갈 때 외국인 열심히 팔고요. 떨어질 때 외국인 열심히 팝니다. 아니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걸로 수급으로 뭘 차이를 알 수 있습니까?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미들이 무조건 사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횡보로 가봅니다. 여기서부터는 외국인이 무조건 파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서부터는 횡보로 보입니다.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흐름이 바뀌었다라는 거 대충 파악이 됩니까? 일단 여기까지 파악이 되시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땡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땡겨서 보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격을 주도하는 흐름의 차이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봐요. 여기 올랐잖아요. 주가가. 외국인이 샀죠. 개인이 팔았어요. 그리고 외국인이 팝니다. 개인이 사죠. 가격이 내려가죠. 어때요? 가격이랑 지금 똑같이 움직이죠. 외국인이.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했습니다. 보여요? 최근에 가격을 누가 주도하고 있습니까?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움직임대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미들은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살 때 팔죠? 주가는 상한가. 최근에 외국인이 팔았죠? 그래서 주가 좀 늘렸죠? 개미 어떻게 했습니까? 매수하고 있죠. 오늘 살짝 올랐죠? 외국인 조금 사죠? 개미 팔고 있습니다. 뭔 얘기예요? 주도권이 개인에서 외국인으로 넘어갔다라는 흐름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투자자 흐름을 보면 개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요. 예금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은 순매수를 시작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래서 주도권이 외국인한테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가격 바닥 구간에서 주가 흐름 누가 이끌고 있다? 외국인이 이끌고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분위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예전 상반기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상반기에는 뭐였습니까? 삼전닉스, 온 삼전닉스, 모든 수급이 삼전닉스. 그래서 삼전닉스 제외하고 모두 다 박살. 그래서 코스닥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 아주 착살이 났죠. 보이죠?
코스닥 아주 작살이 났습니다. 1229에서 30까지 빠졌습니다. 50%가 절단 났습니다. 근데 최근 흐름 어떻습니까? 삼전닉스 어때요? 좀 미치미치하죠? 하이닉스 상한가 친 다음에 좀 미치미치하죠? 근데 코스닥 어때요? 불을 뿜죠. 무슨 얘기예요? 자금이 순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만 오르는 시장은 아닙니다. 시장 전체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한국 시장 전체가 눌려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 시장 전체가 저평가 분위기구나라는 것을 조금 아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요거. 단일 레버리지, 삼전닉스 단일 레버리지, 요거 어때요? 평균 회전율의 변화. 회전율이 230%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규제가 시행되자마자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전에 삼전닉스한테 온리 삼전닉스만 움직이던 상반기 시장 있잖아요. 모든 수급이 삼전닉스로 올라갔었던 상황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단일 ETF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속화시키는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가 시행이 되면서 규제 이후에 어떻습니까? 보면 아시겠지만 급격히 자금이 줄어듭니다. 그 얘기는 삼전닉스의 레버리지가 불었던 수급 불균형의 이 레버리지 상황이 많이 감소되었다라는 뜻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전체적으로 시장의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수급이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폭락 사태의 진짜 원인은 무엇이냐? 이거죠. 뉴스를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레버리지 4배 AI 투자에 때리던 펀드 하나가 파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걸 시타델이 사갔거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시장에 그동안 미친 듯한 상승세를 보여왔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레버리지였습니다. 금융상품이 강하게 레버리지를 쳐주면서 거품처럼 날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사실상 거품에 가깝다라고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상품에 의한 상승세가 강했다. 근데 그 금융상품에 의한 상승세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레버리지 투자들의 파산이 일어나고 있었죠. 그 파산의 정점이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산을 누가 받았습니까? 시타델이 받았습니다. 마지막 큰 폭죽 하나가 터지면서 하방양 시세의 끝남을 알렸던 경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흔들려서 떨어진 게 아니라 금융상품에 의한 레버리지에 의한 상승이었고 하락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하락세는 이제 시타델이 매수함으로써 이제 모든 상황이 끝났고, 시타델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죠. 8월 5일 뉴스를 보면 지난달 증시는 변동성은 강세장 재정비를 위해서 내려갔던 거야. 상승장 다시 이어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펀더멘털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SK하이닉스는 작년에 6.5배 이상의 수익을 냈던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둬낸 상황이고요. 3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120조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1분기 60조, 2분기 90조, 3분기 120조입니다. 1분기는 삼성 역사상 최대 실적이 나온 거고 2분기 90조는 글로벌 영업이익률 1위를 찍은 거고 3분기 120조는 미친 거죠. 성장세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AMD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는 코스피가 9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국 주식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으며 월가에서도 SK하이닉스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ADR 급등세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주식의 상승세가 예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흐름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리포트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변화 상황들 눈에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들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바닥 구간이고요. 이 바닥 구간에서 상승세가 나오는데 제일 안타까운 점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다가 이 위기 상황이 끝나고 이제 바닥 잡고 머리를 돌리려고 하는 이 시기에 개인들의 투자 자금이 줄고 오히려 회피하는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공격적으로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보이는데 말이죠. 여러분들은 손해는 길게 가고 수익은 짧게 가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는 올라갈 때 수익은 길게 가고 떨어질 때 손해는 짧게 가야 되는 게 진짜 투자거든요. 근데 어때요?
떨어질 때는 길게 가다가 이제 반등 살짝 나오니까 여기서 끊고 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 심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주식은 심리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라갈 때 함부로 매도 못하도록 제가 옆에서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위에서 꺾이고 내려오는 이 자리에서는 빠르게 끊어내서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그러니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010-8197-3722 이쪽으로 SK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물이 무엇이냐면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주가가 바닥이어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시장에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과거 생각을 해보면 반도체 쪽에 냉풍이 불어줄 때 같이 박살을 났다가 온풍 불어줄 때 미친 듯하게 성장을 했었던 데가 어딥니까? 바로 전력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보면 광통신, 전선, 통신장비 얘네들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처음으로 있었던 일들이 아닙니다. 있었던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뭡니까? 전력 인프라 쪽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쪽은 뭡니까? 전력 인프라에서 파생된 조선 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선박 엔진 기술을 활용한 전기 생산 기술이 미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마가라고 미국의 다시 조선 쪽으로, 그래서 하나 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조선 쪽에 바람이 불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세 번째가 중요한데 건설 기계를 봐야 됩니다. 최근에 데이터 센터가 어때요? 수익이 계속해서 나면서 이거로 인해서 반도체 쪽 SK 하이닉스의 주가 상승세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가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전력 인프라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 데이터 센터에 전력이 부족하니까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조선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데이터 센터는 누가 짓습니까? 건설기계가 짓습니다. 그래서 최근 뉴스, 미공장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캐터필러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당연히 이런 흐름은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종목들을 300 이상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투자하실 분들은 8197-3722 이쪽으로 SK 하이닉스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우리와 함께 300 시장에 풍덩 뛰어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